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화관의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이 이름을 연호합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시사회에 참석한 겁니다. 청년 지지자들이 몰려들었고 윤 전 대통령은 영화를 제작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비상계엄 장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 영화가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관객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을 제외하고 외부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은 파면된 이후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영화가 끝난 뒤 좋았어요라는 짤막한 소감만 남긴 채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영화 제작진에게는 수개표가 필요하다며 공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른 것보다 컴퓨터나 이런 것 전자기기 없이 대만식이나 아니면 독일이나 이렇게 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져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전한길 씨는 자신이 윤 전 대통령을 초청했다며 정치적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2030 또 청년들이 많이 보러 온다 해가지고 그런 응원차 오늘 영화를 직접 관람하셨습니다. 대선에 대한 선거에 대한 이런 메시지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코앞에 둔 공개 행보로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부정선거 의혹을 부각시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이 독자 행보라고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저희 당하고는 이제는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공개 일정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의원 단체방에는 간곡히 만류해달라는 호소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손잡는 건 자멸하는 지름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2주 남은 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란 당내 우려에도 김문수 후보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영화 보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 자신이 이긴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금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있어야 할 곳은 영화관이나 거리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세력 결집에 나선다면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러 오는 2035 청년들에게 탄핵 반대하는 그런 주장했던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격려차 오늘 영화 보러 오신다고 저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 그동안 내란 혐의 관련해서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한 이런 모습은 많이 공개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 일각에서 따로 이 지인들이랑 식사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한강에서 세로미로 추정되는 이 개랑 같이 산책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는데 이번에 영화 관람은 좀 공개 행보 아니냐라는 거예요. 김성태 의원님. 파면 47만이기도 하고 대선일 어제 시점으로는 13일 시점이거든요. 대선 13일 앞두고 부정선거 다큐멘터리를 보러 왔다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참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 생각밖에 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치적 감각,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 조기 대선 판에 이 지금
자신이 몸담았던 이 당에 지금 후보가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 고전의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그걸 본인부터 그걸 자각을 한다면은 저런 처신 안 하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참 진짜 못 말리는 양반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저런 한마디로 대통령 성정 속에서 당정 관계를 가져가면서 한마디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근의 그 호가호위 간신 세력들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관이 그냥 익숙하게 저렇게 만들어버리고 지금 13일 남겨놓고 저런 처신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용기 불러 이렇게 줄 사람들 지금 많아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조용하게 개서시는 게 그나마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움되는 일인데 본인이 저 영화 그리고 본인 자신은 저 부정선거를 갖다 12.3 비상계엄의 가장 큰 한마디로 정치적 배경으로 지금 들고 있는데 그걸 정당화 합리화시키는 자기의 의지를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저희들이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도 저런 처신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는 거죠. 네. 지금 아까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굉장히 난감해하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이렇게 좀 김성태 의원이 흔드셨어요. 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국민일보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오라는 홍준표, 이준석은 안 오고 내보낸 윤이 등장했다. 친윤도 당혹스러웠다라는 제목을 뽑았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어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을 하셨죠. 저희 당하고는 이제는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화도 많이 보시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당신은 이런 영화는 오해가 일어나니까 안 됩니다. 또는 이런 영화 보시면 우리 표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좀 이런 행보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뭐라고 했느냐? 영화도 많이 보시고 사람도 많이 만나시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최인호 의원님. 이 파면됐다고 해서 영화도 못 보고 사람도 만나지 말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취지의 지금 얘기인 것 같거든요. 아니 뭐 영화 못 보고 뭐 쇼핑하지 마라 뭐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영화 내용이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 영화를 관람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전한길 씨 초청으로 버젓하게 앉아서 특히 작년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식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호응적인 반응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뒤 또 여러 가지 말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맹신하고 있고 그것은 강경 그 보수 세력,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이 부정선거가 이렇게 영화로서도 증명되고 있으니 더 똘똘 뭉쳐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마치 좀 뭐 당연한 듯이 뭐 볼 수 있는 것이 다 또 선관위가 일부 의심을 받고 있는데 해명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까지 또 발언을 했어요.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에 대한 일종의 그 동조하는 발언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저런 발언은 친윤석열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김문수와 윤석열의 관계, 윤석열과 김문수의 관계. 실제로 지금 선대위에는 찐윤, 친윤, 또 윤석열의 호위무사들이 전부 다 그 선대위에 주요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선대위의 주요 인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리 역할을 하겠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도대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정말 좀 김문수 후보는 저런 식의 반응은 전혀 득표에도 도움이 안 되고 네.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다. 참 안타깝네요. 네. 참 안타깝다라는 최 의원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지금 보면 오라는 홍준표, 이준석은 안 오고 내보낸 윤이 등장했다. 친윤도 좀 당혹스러웠다라는 게 지금 국민일보의 제목이죠. 이걸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이 있어요. 근데 대화방 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영남권 중진 A 의원. 선거 이거 부정적인 영향 아닙니까? 이거 간곡하게 좀 만류를 해주세요. 라는 얘기. 여기서 공감 표시도 상당히 있었다라는 거. 현재 캠프에 소속된 영남권의 또 다른 의원 좀 자중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라는 얘기. 또 다른 다선 의원. 벌써 사전 투표는 100%인데 부정선거된다. 이 사전 투표가 100% 부정선거된다는 문자가 난무합니다. 이러면 사전 투표 가겠습니까? 라는 취지의 글들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김성태 의원님. 사실 김성태 의원님도 상당히 주변 이 의원들하고 교류를 좀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나누셨을까요? 사실 선거 10일 앞두고 산일백 이거 뭐 김건희 여사 뭐 이런 수족 행정관이 웃돈 주고 이걸 바꿔가지고 다시 건진 법사에게 뭐 이렇게 심부름한 그 부분이나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렇게 부정선거 의혹을 다루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 보러 나오고 그래서 뭐 초대형 악재가 지금 터진 겁니다. 정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 뭐 국민의힘이면 단체 다 뭐 이 대화방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측근의 호가 호위 세력들의 그 의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된다고 간곡하게 만류할 수도 알아야 되고 자제시킬 수도 있는 그런 한마디로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그냥 저렇게 방치를 해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망상에 젖어 있어요. 자신이 집권 3년 동안에 부정선거 그 의혹에 대해서 검찰로 통해서도 이걸 수사를 통해서 밝히고 법원에서도 제대로 판단해달라 그런 사안 아닙니까? 그걸 끊임없이 부정선거 이 의혹 때문에 자신이 12.3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정당성 당위성을 확보하려고 이 중요한 시기에 저런 처신을 하는 부분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통탄할 일이에요. 이 문제 자체가. 네, 최 의원님. 예. 그러면 부정선거 지금 이 시스템이 부정선거 시스템이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네. 그럼 본인은 3년 전에 0.73%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네. 그럼 그것도 부정선거 시스템으로 당선됐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당선 자체도 부정하는 이런 그 황당한 주장을 계속 하는데 오죽했으면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저렇게 정말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우리 김성태 대표님의 참 절절한 안타까움에 참 제가 좀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 10일 앞두고 23일 날 이제 2차 TV 토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나마 범보수 후보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맞설 수밖에 없는 그런 대선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준석 계획신당하고의 후보 단일화라는 것은 이렇게 당내가 자정하고 변화된 그런 쇄신된 그런 당이 아닌 여전히 윤석열 영향권 내에서 허적거리는 당이라면은 이준석 계획신당 후보가 뭘 보고 이 단일화에 응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때 뭐 노동부 장관으로서 할 도리 지금까지 다 했어요. 이제 꺼야 돼요. 선을 긋고 저는 처신 잘못된 거다. 대통령께서도 그냥 12.3 비상계엄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달라. 이렇게 가단성 있는 입장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김문수 후보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지금 뭐 영화도 많이 보시고 사람도 많이 보시는 게 좋은 거 아니냐. 표 떨어지니까 영화 보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 이거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아니다. 선을 좀 그어야 될 필요가 있다. 곧 다음 토론회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최인호 의원님은 아니 본인이 3년 전에 대선에서 이겼는데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죠. 이재명 후보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2월 16일에 100일 안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죠. 앞으로 더 강력하게 부인하겠죠. 결국은 뭐 여전히 일심동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 후보 지금 최인호 의원님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 본인이 이겼는데, 본인이 3년 전에 이겼는데 그게 무슨 부정선거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만평이 있는데 같이 볼까요? 국민의힘 여기 유세 차량이죠. 여기에 김문수 후보가 지금 헌필호소하게 마이크를 딱 잡고 있는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위를 보고 있어요. 왜? 위가 좀 시끄럽다라는 거죠. 왜 시끄럽냐?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품백 의혹에 김건희 여사가 지금 쾅쾅쾅쾅 유세차 위에서 뛰고 있으니 시끄러워서 유세를 할 수가 없네라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유세차 위에서 뛰는 이 층간소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김성태 의원님 예. 짧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가던 국회 입법 권력이 지난 3년 동안 대통령 통치 권력과 이렇게 대충돌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이 얼마나 불행한지 그 중심에 선 인물이에요. 이분에게 다시 5년째 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까지 가버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어받는다는 걸 국민들이 알아요. 그리고 요 근래 이재명 후보가 커피가 원가 120원짜리 이야기하고 그리고 호텔 경제학이라는 걸 가지고 정말 뭐 이번에 경제관을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의심을 할 이런 상황인데 나는 참 진짜 윤석열 전 대통령 내가 전 세계 뭐 아니 말로 이재명 후보에게 무슨 시시를 그렇게 크게 짓길래 그 국면마다 이렇게 도와주냐 말이에요. 기가 차서 나 참 오늘 정말 방송하기 힘드네요. 네. 참 기가 차서 방송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셔서 제가 더 이상 여쭤보기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은 지금의 이런 상황 빨리 걷어내고 선 그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이런 게 실렸습니다. 잠깐 볼까요?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국민 인내 시험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다라는 게 오늘 실렸다라는 거죠. 추가적인 코멘트는 필요하지 않겠죠. 다음 키워드로